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주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아마 중복돼서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출 유형 보면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간에 관한 사항을 몇 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과 경과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암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법을 전반적으로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법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가 제16조에 정의되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사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집행이 면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산업으로 본다 그래서 3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죠. 3년.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등록 결격 사유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공사업은 크게 건설공사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 설비공사로 해서 이 안에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한 그 설계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요. 설계 도서를 그러니까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준공 후 5년간 보관해야 되고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하자 책임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보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에 보면 이제 그 제8조에 감리원의 업무가 있고 이것도 이제 자주 묻는 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도 좀 그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출문제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기술기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설계 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 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감리원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감리해야 되고 그가 감리 업체는 그가 감리한 공사를 도서를 준공 후 5년간 언제까지라 했죠? 예. 준공 설계를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설계 도서를 준공 후 5년간 보관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정지, 언제 영업을 정지하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고요. 1호, 5호, 7호, 13호, 1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등록 취소고 나머지는 다 그 영업 정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호 제16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건 별도로 보고요. 7호 타인에게 등록 수첩을 빌려주거나 등록 수첩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13호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고를 위반한 거짓 신고, 초과 공사, 타인의 등록 수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13번에 보면은 타인의 등록, 여기 타인의 등록 7번이죠. 타인의 등록 요거 7번에 해당하는 것에서 영업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지 사유고 1, 2, 3번은 여기는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요거 4번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 공사를 발주한 자가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경미한 공사가 되는데요. 100개선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 100개선 미만이 주로 경미한 공사인데요. 정비통신공사법 시행령에 보면은 설계 대상 제2공사가 나와 있는데 천재지변, 비상제에 의한 긴급봉구 공사, 별표 1에 의한 통신구 설비 공사,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서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는 경미한 공사랑 해서 이 네 가지는 별도 필요 없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0회선 이상의 군의 통신설비 공사는 100회선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갖고 가시고요.
4번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가? 예,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한 사항을 제14조에 정의하고 있고요.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시도지사 4번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누구에게 공사업을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건가? 예,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시도지사가 되겠죠. 옥내통신선 300V 초과 전선과 이격거리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나? 이거는 접지 설비, 구내 통신 설비, 선로 설비 및 구내 공동구에 대한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23제 보면은 옥내 통신선은 330V 초과 전선과 이격거리는 15cm 이상, 300V 이하는 6cm 이상의 그 이격거리를 줘야 된다 해서 정답은 1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옥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닥트, 접지 설비, 구내 통신 설비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한 그 구내 배관에 보면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수주로 설치된 덕트 주변에는 선례 포설,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선로 받침대를 해서 60cm 내지 150cm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 1번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 선로 받침대 60에서 150cm 맞고요. 닥트 내부에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콘센트는 미설치된다. 예, 누전 위험이 있어서 요 밑에 보면은 유지보수 작업을 조명 등 전기 콘센트에 설치되어야 하고 바닥 덕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콘센트를 미설치가 아니고 전기 콘센트가 덕트 내에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돼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 제66조의 등록 취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등등등 규정 위반에 하여 하도급한 경우, 정보통신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공사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변경에 대한 거짓으로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여기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여기 그 66조 제2항에 의해서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좀 헷갈린 문제죠.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분야랑 정보통신, 정보관리, 계측, 전자계산, 전자계산 조직 응용, 전자응용 및 철도 신호로 해서 정보 처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서 공사에 제한이 있는데요. 간이 무선국,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공사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의 등록 기준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보통신 사업의 등록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자본금, 여기 사무실, 기술 능력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 실적은 이거는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실적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정답은 3번. 접지 상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깊이가 어느 정도 되도록 매설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도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접지 설비, 구내 통신 설비 등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있는데 접지선은 접지 저항이 15옴 이하인 경우 26mm 이상, 접지 저항이 100옴 이상인 경우에는 1.6mm 이상의 PVC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접지체는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고 상단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깊이가 75cm 이상이 되는데 동결 심도보다 깊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정답은 75cm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대해서 이제 모두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 법이 있고요.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대한 시행령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말 그대로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 꼭 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 지정한 거.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에 이거는 조사나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나 유지관리, 유지보수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기본적인 거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령이 누가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필요 사항을 일단 규정한 겁니다. 규정. 그래서 이 큰 흐름, 정보통신공사업이 메인이고 거기에 이제 시행령이 그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시행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드리면 이 정보통신공사가 이제 좀 다른 그 법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어디서부터 계속 온 거냐면은 그 전기통신 관련 법령.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 관련 법령도 이제 계속 찾아볼 거고요. 또 전파 관련 법령, 전파관계법령, 전파법이죠. 전파관계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법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제 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전기시설공사가 있어요. 전기시설공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은 전기나 소방이나 이제 건축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집을 지으면서 처음에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게 건축부터 시작하고, 전기나 이제 소방이하고 통신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따라온 경우가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사회라든지 거기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령 개정을 위해서 그 노력하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